오늘로 9주째입니다. 그죠? 9주차가 됐고요.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에서 이제 전 과정을 다 나가게 됩니다. 전 과정을 나갔다는 얘기는 곧 시험이 다가온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시험 전에 저번 주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포커스 캠프 요번에도 진행을 합니다. 다행히 요번에 연휴가 좀 있어서 그 연휴 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포커스 캠프를 진행합니다. 자, 일정 하고 포커스 캠프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36회 대비 상하수도기술사 포커스 캠프 일정입니다. 3일, 5월 3일부터 토요일이죠. 5월 3일, 4일, 5일, 그리고 6일이 대체 휴일이죠. 그죠? 그래서 요 4일 연휴 기간을 바짝 당겨가지고 이때 4일 동안 하고, 그 다음 5월 10일 토요일하고 11일, 그래서 그 주말 이틀을 껴가지고 총 6일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 주가 이제 시험이죠. 그죠? 자, 그래서 시험 전에 총 6일 동안 진행을 하고요. 방법은 제가 매 회차에 정해진 시간이 되면, 자, 10시에 이번에 이제 그 시험이 들어가는데 10시에 시험 문제를 나눠드립니다. 오프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 나오시면 그 프린트 해가지고 직접 우리 시험장 분위기와 비슷하게 나눠드릴 테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 어플을 따로 이용을 하는데 그 어플에 정해진 시간에 문제를 올려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물론 여기서는 시간을 이제 학원에서 관리를 해주니까 100분 딱 이제 정해놓고 이제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 좀 시간을 본인이 직접 체크를 해가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00분 1교시 보고 그 다음 점심 식사를 하고요. 자, 요 시간에 그 정리하는 시간까지 해서 약 1시간 2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고요. 정리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쓴 답안, 그 답안을 한번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답안을 좀 검토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어플에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올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바로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내가 얼마나 썼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이때 답안을 올려주시면 제가 그 밴드 어플을 이용해서 우리 온라인을 하는데 이때 첨삭을 해드릴 겁니다. 바로는 못 해드려요. 왜냐면 뒤에 또 수업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날 안에 또는 뭐 그 다음날 안에라도 제가 첨삭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1시부터 다시 100분간 2교시 시험을 보고요. 2시 40분에 이제 끝나죠. 마찬가지로 끝나면 정리해서 또 다시 답안을 올려주시던가 아니면은 본인들이 작성한 답안들. 정리란 얘기는 그거죠. 이제 쓰려고 봤는데 잘 안 써진 것들을 여러분들 교재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서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체크하는 과정이 되겠죠. 자, 200분 시험 보고 그 다음 3시부터 15시부터 문제 해설을 들어갑니다. 문제 해설은 유형별 답안 작성 요령, 유형별이라는 얘기는 단답형, 서술형 각각 시험을 보는데 단답형도 유형이 또 있죠. 그죠? 유형이 있고 또 서술형도 또 유형이 있습니다. 자, 그 유형별로 답안을 작성하는 요령, 그리고 문제 의도 파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6문제, 서술형 6문제, 단답형 13문제를 봤는데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어떤 문제를 풀지를 정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 의도 파악을 빨리 해야겠죠. 내가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이냐 아니냐, 내가 생각하는 내용이 맞느냐, 이걸 빨리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의도 파악하는 요령,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다음 문제 의도 파악이 됐다라고 하면 그 의도대로 답안을 작성하면 되겠죠. 그죠? 모은 답안을 작성하는 요령, 이와 같이 단계적으로 이제 과정을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저번에 계속해서 다반 클리닉, 포커스 캠프를 진행을 했는데, 포커스 캠프를 진행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요구사항들이 또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을 해서 이번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진행할 계획인데, 기존에 충분히 공부가 된 분들의 초점을 맞춰서 해설을 하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좀 따라가기 어렵다. 내용이 좀 너무 간단하다. 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요 안에서 좀 뭐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문제 의도 파악하는 내용이라든가 모범 답안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답안을 작성한 요령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례를 어떻게 작성할지, 사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뭐 둘 다 제가 해보니까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자, 온라인은 그만큼 집중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니까 그런 장점은 있고, 또 오프라인은 실제 현장감을 더 경험할 수 있겠죠. 자,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포커스 캠프 효과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번 주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모의시험 반복을 통한 모의시험을 보는 겁니다. 모의시험 반복을 통해서 시험에 적응하는 겁니다. 이 시험에 적응하는 건데, 시험에 적응을 하면 긴장감이 이제 완화가 되겠죠. 그죠? 이 긴장감이 중요합니다. 시험 몇 번 보신 분들 다 같이 느끼실 텐데, 현장 가면 그 긴장감 때문에 아는 내용도 다 까먹게 된다는 거죠. 머리가 하얘지는 겁니다. 자, 이 머리가 하얘지는 이 현상을 우리가 모의 시험을 계속 보면서 그 시험에 적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 문제 의도 파악, 그죠?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가 뭘 물어보는 문제냐. 여러분들 유형별로 쭉 지금 계속 서브 노트를 만들고 있는데, 그 서브 노트 내용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 문제냐라는 문제 의도 파악하는 요령, 그리고 답안 구성. 답안 구성은 여기 이제 답안 클리닉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답안을 작성하는 요령이라고 하면 대제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문제 분량을 각각의 대제목의 분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키워드가 들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데, 그 답안 작성 요령도 같이 습득을 하고, 답안 작성 시간 관리 연습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볼 때 보면 4문제 중에 한 문제가 자신 있다, 이건 진짜 이건 내 문제다 싶은 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 문제에 올인을 하게 됩니다. 막 25분이 아니라 30분, 막 35분 막 거기에다가 시간 계속 하려 하죠. 3페이지가 아니라 4페이지 막 작성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시험은 1교시 10문제, 그리고 2, 3, 4교시 해서 12문제, 22문제죠. 그죠? 자, 22문제 중에, 뭐, 1교시는 좀 빼더라도, 2, 3, 4교시, 12문제 중에 한 문제라도 부실하면 떨어지는 시험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00점 만점인 시험이지만, 사실상 만점은 70점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상대평가니까, 그죠? 자, 암만 잘 써도 70점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못 쓰면 10점, 5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까먹는 쪽은 쉽게 까먹지만 고득점 나오기 힘든 시험이기 때문에 한 문제라도 망치면 전체 총점을 다 말아먹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문제를 균일하게 잘 쓰는 게 중요하지, 물론 이제 한 문제를 잘 써가지고 거기서 고득점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다른 문제를 부실하게 썼다,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안에 단답형은 10분 한 문제당, 서술형은 25분, 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시간 안에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이걸 계속해서 시간 관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연습도 이제 가능하다. 자, 그리고 본인의 부족한 부분 및 암기사항을 최종 확인하는 것도 이것도 중요하죠.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 외우고 있다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 평상시에도 외워져요. 뭐 머릿속에서도 외워지고 하는데 실제 딱 쓰려고 하면 안 써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잘 몰라요, 그거를. 자, 그 문제를 접했을 때 안 써졌다.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 암기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내가 외우지 못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까지도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최종 암기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례 작성 방법. 요번에 좀, 요 부분을 좀 더 다뤄보겠다라고 했는데, 사례 작성 방법, 그리고 상위 5%에 들기 위한 차별화 답안 작성 요령,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 방법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200분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작성 답안 여러분들 업로드 해주시면 제가 체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 해설을 2시간 동안 2시간 안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 내용은 앞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서술형 문제 답안 서술형이 아니라 단답형도 마찬가지고요. 문제 답안 작성 요령 그리고 핵심 문제 답안 작성 요령. 핵심 문제라고 하는 거는 수업 시간에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출제 빈도가 높고 그죠? 누구나 출제가 될 걸로 예상하는 문제들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 작성 요령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문제 답안 작성하듯이 쓰면 60점이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할 것인가, 어떻게 작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자, 근데 사례 작성 요령 위에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기타 주의사항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설 내용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자, 예시를 저번 우리 135회 때 포커스 캠프 예시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요 이제 문제죠.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나눠 드립니다. 실제 시험장하고 이제 유사하죠, 그죠? 이와 같이 나눠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이제 실제 시험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되죠. 5문제,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4문제를 골라서 쓰지만 모의 시험에서는 골라 쓰는 것까지는 못하고 그냥 4문제를 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6문제를 다 해서 골라 쓰게 되면 해설도 6문제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4문제만 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4문제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한번 써보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해설은 자, 이와 같이 문제 유형별로 문제별로 해서 이제 해설을 하는데 키워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죠? 키워드들. 자, 이 문제는 이제 정수 처리의 단위 공정으로 오존 처리법이 다른 처리법에 비해 우수한 점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와 같은 문제인데, 자, 키워드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대제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개요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은 내용이죠, 그죠? 각각에 대해서 우수한 점, 그리고 유의사항, 그죠? 이와 같이 대제목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리고 그 대제목 안에 들어갈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 건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볼 텐데, 그리고 사례, 제안사항, 이렇게 해서 전체 3페이지 구성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이에 대해서, 이건 이제 요것만 보여드리는 건데, 실제 해설에서는 기존 기출문제들을 쭉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그 기존 기출문제에서 키워드를 어떻게 뽑아내는 과정, 그리고 요번에 요 사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 문제당 한 30분, 20분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아서 2시간 안에 해설하기 좀 빠듯할 것 같긴 한데,
자, 이번엔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포커스 캠프는 준비가 안 된 분들, 이번에 접수 안 하신 분 계시는데 접수 안 하신 분들도 효과가 있어요. 이번 시험이 아니라 다음 시험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분들 또는 이번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문제가 최종 제가 선별한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 의도 파악 그리고 그 문제 구성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실제 예상 문제는 강의 노트에 있는 게 다 예상 문제예요. 강의 노트에 제가 유형별로 쭉 뽑아놨죠. 그죠? 핵심 문제냐, 쌍동그라미냐, 동그라미냐 해서 유형별로 쫙 뽑아놨는데 전부 다 예상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강의 노트에서 거의 대부분 나올 테고, 이 포커스 캠프에서는 그 중에 좀 해설이 요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모의 시험을 보는데 좋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 위주로 다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공부하고 계신 내용 그대로 하고 거기에 추가로 이 내용을 듣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 기존의 합격자분들도 포커스 캠프에서 많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추천을 드리니까 접수 기간 학원에서 이제 공지가 나왔던 데 보니까 그 기간 안에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포커스 캠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저번 주 우리 이송 나가다 말았는데 이송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